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 한 페이지 옆에, 그러니까 지문 옆에 보시면 뭐라 써 있습니까? 자유시, 서정시, 뭐 회화적, 역설적 있죠? 회화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림 그리듯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듯 표현했으니까 어떤 이미지를 주된 심상으로 썼겠어요? 그렇죠. 시각적 이미지가 주된 심상이고요. 그냥 시각적 이미지 졸라 썼다는 소리입니다. 회화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주제가 뭐예요? 제재 말고 주제. 주제밖에 없죠.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낸 아름다운 사랑이죠. 근데 주제는, 제목은 뭐예요? 첫사랑이 왜 인내와 헌신을 해야 돼요? 첫사랑이 뭡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첫사랑이 뭐예요? 첫 번째 사랑이죠.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어때요? 그렇죠. 서투르니까 어때요? 찐따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다 보면 어때? 이거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봐라 맨날 수백 번 고민하고 또 깔 거 아니야. 막 자니? 내일 뭐하니? 이제 겁나 때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랄 똥꼬쇼를 해가지고 결국 사겨.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금방 가? 금방이랬나? 오래 가? 왜 오래 안 가죠? 그렇죠. 서툴러서. 잘 안 해? 혹시 그렇게 해서 금방 나가리가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본인이. 예. 그러니까 뭐 해봐라. 학교 가서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좀 성숙해지세요. 아시겠죠? 좀 차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뭘로? 자연물에다가 비교를 해본 겁니다. 자, 보시면은 뭐로 시작해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뭐 한번 해보려고?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고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수사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수사법. 않았으랴? 그렇죠. 일단은 서리법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뭘 많이 했다? 도전을 뒤지게 했다라는 거죠. 일단은 보이는 거는 서리법. 눈이 도전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근데 눈이 도전이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법도 있죠? 그렇죠. 의인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서리법을 통해서 눈의 노력을 강조한 거죠. 눈꽃을 피우려는. 그래서 눈이 계속 내려가지고 그 나뭇가지에다가 눈을 쌓아서 만든 게 눈꽃이죠. 멀리서 봤을 때 꼽힌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쉽게 쌓여요? 바로는 안 쌓이죠. 나뭇가지에 눈이 어떻게 쌓입니까? 우리가 보는 눈꽃은 뭐예요? 밤새 뒤지게 내려가지고 그만큼 쌓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땅으로 떨어진 거지. 그래서 열심히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눈이 그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싸그락 남분분 얘네 뭐 같아요? 그렇죠. 음성상징어인데 싸그락은 눈이 내리는 소리거든요. 무슨 어? 그렇죠. 싸그락은 의성어가 뭐예요? 소리를 글로 표현한 거죠. 소리를 글로 표현한 게 의성어. 그럼 남분분 이거는 좀 처음 들어봤을 텐데 거기 그래서 써놨죠. 밑에 남분분 뭐예요? 눈이나? 그렇죠. 뭐가 이렇게 내리는 모양이죠. 모양을 글로 표현한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양 형태 해서 의태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쳐서 뭐라 부릅니까? 그렇지. 잘하네. 근데 왜 시험 점수? 음성상징어 쓰면 뭐가 좋아요? 좀 더 이제 생동감이 생겨요. 그렇죠. 생동감. 그 다음에 똑같은 말 두 번 하는 게 많죠. 음성상징어는 뭐 형성해요? 그렇죠. 운율. 그리고 보시면 싸그락 남분분 싸그락 소리라고 했죠. 무슨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남분분은 춤추는 모습이니까 그렇죠.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눈은 의인화가 돼 있는 상태니까 춤추었다고 해도 의인화된 거라서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뭐예요? 미끄러지길 수백 번.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눈이 나뭇가지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뭇가지에 열심히 지금 1년 2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인정이란다. 이해되죠? 네. 다 쓰면 넘길게요. 아니, 빨대를 안 받아왔네. 빨대 있네? 빨리 먹어. 빨대 좀 쓰게. 그럼 넘겨도 돼요? 돼요? 성현이 뭐 기분 좋은 일 있냐? 왜 이렇게 빵꾸 듣고 있어? 비웃는 건가 나? 왜 옆으로 안 가지냐 근데? 살짝 잘렸네. 자, 그 다음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가 버릴 사랑을 위하여 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필기를 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여기까지는 읽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랑을 위해서 뭐 해줬대요?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요 황홀이 뜻하는 게 뭐예요? 드디어 눈이 뭘 피워낸 겁니까? 근데 눈꽃을 피운 게 아니라 뭘 피워냈대요? 근데 그 원관령 보통 우리가 비유법을 쓰면은 황홀 같은 눈꽃을 보아라로 가잖아요. 근데 뭐뭐 같은 어디 갔어요? 그거를 왜 굳이 안 내놨어요? 그럼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원관령 숨긴 걸. 맞아요. 은유법이. 이런 거 은유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은유법을 맨 처음 배울 때 A는 B다 라고 배웁니다.
근데 지금 A조차 안 보이죠? 그렇게 원관념 자체를 숨긴 거를 은유법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원관념을 숨기고, 그래서 원관념 숨겼어요. 원관념은 뭐예요? 눈꽃이죠. 은유법이고, 이거에 대한 원관념은 눈꽃인데, 근데 이 눈꽃이 뭘 상징하냐? 첫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황홀의 원관념은 이랬을 때 첫사랑이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려요. 황홀의 원관념은 눈꽃인 거고, 그 눈꽃이 상징하는 게 첫사랑입니다. 결국 이 첫사랑을 이루려고 지금까지 뭘 했대요? 아니요. 도전만 해서 이루어져요? 마음이 다시요? 호구짓 했잖아요. 다 퍼줬죠. 햇솜 같은 마음. 왜 마음인데 햇솜 같은 마음이에요? 아주 하얗고 순수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상에서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근데 뭐 선율아 뭐 해봤어요? 여자 꼬시려고 뭐까지 해봤어? 다 퍼줬어요? 계좌가 좀 텅 빌 때까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이거를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다 퍼줬다라는 거를 조금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까 우리 주제에서도 있었죠. 뭐 했다고. 그래서 헌신적 사랑은 여기서입니다. 햇솜 같은 마음은요 순수한 마음이고요. 근데 뭘로 표현했어요? 이 순수한 마음을? 무슨 법? 그렇죠. 같은이 있으니까 얘는 지규법이죠. 그러고 다 퍼부어줬대.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눈의 헌신적 사랑이고, 그래서 결국 첫사랑을 성공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첫사랑이라는 거는 아까 너네도 알다시피 오래 갑니까? 서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금방 삐걱대요. 뭐만 하면은 뭐야 왜 카톡 씹어부터 해가지고 그냥 너 어디야 여자랑 말하고 있지 이러면서 난리를 쳐.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지랄하지 마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그래서 얘가 뜻하는 게 뭐야 그러면? 뭐의 속성?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사랑의 속성이라고 쓰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것까지 가야 이해를 해요. 첫사랑의 특징, 왜? 금방이라도 쉽게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면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거고. 왜냐면 일단은 차여봐야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황홀 보아라. 그리고 뭐까지 썼어요 이거? 보아라? 무슨 표현? 명령형. 명령형 어쩌고 왜 썼을까요? 그만큼 어떻다? 눈꽃이 드디어 했다라고. 눈꽃에. 왜냐면 지금 화자가 누구예요? 말하고 있는 사람? 화자 누구야? 이게 정답이에요.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왜?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잖아요.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고 안 드러나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어떤 거예요? 눈꽃을 피워냈으니까 그것을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까지는요 계절이 뭐예요? 그렇죠, 겨울이죠. 근데 겨울에서 지금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봄이 됐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그렇죠, 이거 시간의 흐름, 같은 말로 또 뭐라고 해요? 계절의 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이 뭡니까? 이 시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이고, 그래서 봄이면 뭐다? 봄! 중요한 시기죠. 왜? 봄에 뭐 돼요? 눈? 녹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이 녹았다라는 거는 뭡니까? 눈이 녹는 계절, 즉 첫사랑. 그래서 봄이면 가지, 나뭇가지는 한 번 되었대요. 뭘 겪은 거죠 그 말은? 첫사랑의 아픔을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그 한 번 된 자리, 즉 얘는 첫사랑의 이걸 나타낸 거죠. 이별에 대한 아픔, 첫사랑 이별에 대한 아픔. 그 한 번 대인 자리에 근데 뭐가 폈대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더럽게 기네. 자, 일단은 무슨 법 같아요? 상처가 아름다워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역설법. 어떻게 이게 돼? 아름다우면 그냥 뭐 실컷 난도질 하시든가 자기 팔을.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상처가 뭐기 때문에, 이 아픔으로 인해서 나온 상처, 이 상처가 뭘까요? 얘가 원관념 뭘까요? 눈꽃 말고 봄에 폈으니까 봄꽃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법? 아유 미친, 의인법이라 썼네. 은유법이죠. 은유법. 그래서 여기 은유법 써가지고 눈꽃 봄꽃 다 나타냈고, 그러면 저 봄꽃은 뭘 나타낼까? 뭘 상징할까? 그렇죠, 이별을 통한 자아의 성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별을 통한 자아의 성숙. 됐나요? 괜찮죠? 할만하죠? 그래서 지금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시 하나는 30분이야. 오늘 1시간 반이면 진도 다 나가요. 근데 여기서 노찬성과 알바까지 때려버리면요, 숙제 120페이지까지인가?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다. 그래서 첫사랑은 이렇게 끝난다. 뒤로 가시면 이제 뭐 있습니까? 흰바람벽이 있었거든요. 흰바람벽은 또 뭘로 해야 되나? 아, 이것도 이따구로 나오네. 이것도 이게 좀
샥샥샥샥 바꿔야지. 우쭈 우쭈.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흰 바람벽에 누가 썼습니까? 백석 누구예요? 일제강점기 때 시인인데 못 썼어요. 이거 우리 배운 적 있습니다. 백석 시. 예, 그렇죠. 남신이 주동 박시봉방 기억해요? 네. 아 그리고 그 남신이 주동 박시봉방이 너네 모의고사에서 나와서 했었나? 그죠? 걔랑 주제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3월달부터 문제는 여기 3월달부터 단 애들이 없구나. 여기 반은 다 새로 생긴만 했지 4월달에. 자네는 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기억해요? 쉣 기억 안 나요? 됐어요. 이게 왜냐면은 남신이 주동 박시봉방에서 외부 지문으로 나올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너네 머릿속에 삭제돼 있을 뿐. 그래서 왜냐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남신이 주동 박시봉방하고 흰바람벽은. 백석의 시 보통 어떻게 쓰죠? 백석이 일단은 일제강점기 때 뭘 겪었어요? 호호 농촌 파괴. 그래서 자기 고향 박살. 그래서 어떻게 돼? 떠돌아다닙니다. 다 흩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혼자서 타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롭죠? 그 외롭다고 찡찡대는 시입니다. 얘도 역시나. 남신이 주동 박시봉방도 그랬죠. 외롭다고 찡찡댔죠. 똑같아요. 그래서 박시봉방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찡찡대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으니까 갈매나무처럼 버텨야지라고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승리합니다. 어차피 하느님이 사랑하는 거는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었으니까 난 지금 그지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하느님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난 그렇게 살아가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도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찡찡대는 것 좀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오늘 저녁, 자 일단은 저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간적 배경, 이 좁다란 방 시공간적 배경 다 나왔죠? 흰 바람벽에, 자 흰 바람벽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냥 미리 스포를 때리면 얘가 중요하죠. 뭐예요?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매개체입니다. 마치 윤동주의 거울 같은. 그래서 흰 바람벽이 뭐냐면 그냥 바람만 진짜 간신히 막아줄 수 있는 벽이에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 흰 바람벽에 이제 자신의 내면이랑 자기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빔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듯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상상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대요. 그래서 이 흰 바람벽이 어떻대? 희미한 15촉 전등. 15촉 전등이면은 되게 밝은 거? 쫄라 희미한 거. 전등도 희미하고 불빛이 그렇게 지치운 불빛을 내어가지고 떼글은 다날그 무명샤스. 떼글은 그게 때 묻은 무명샤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희미한 15촉 전등하고요 떼글은 무명샤스, 얘네 둘을 봤을 때 뭘 알 수 있습니까? 화자가 어떻다. 그렇죠. 화자의 가난한 처지고요. 그리고 이 지치운 불빛과 어두운 그림자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 지치고 어두워. 누가? 화자가. 그렇죠.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치운 불빛이요. 지치는 거는 얘들아 힘들죠? 힘든 거잖아. 왜 불빛이 지금 지쳤어? 그만큼 뭘 나타낸 거야? 불빛이 힘이 없다라는 거죠. 왜? 희미하다라니까. 학교에서 감정이입이라고 했던데요. 그러니까 화자가 지친 거를 감정을 이입했다. 근데 지치다가 감정인가?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근데 나도 지금까지 이거를 풀면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문제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왜? 내신 봐야죠. 내신 봐야죠. 학교 3명이라며 감정이입이라고 3명이 다 얘기했대요. 이거는. 그럼 합의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짤 없어요. 근데 땅끝은 좀 문제가 될 게 좀 있습니다. 땅끝. 이따가. 그 앞반 쪽 손 들어봐. 누구야? 이름을 몰라. 1에서 4반이냐? 그렇게 들어가신 분이? 윤정쌤? 그분이 하시는 분. 4명. 그 다음에 그 중간 5에서 몇 반이요? 5에서 11반까지? 3명이야 너네. 5반 누구요? 구호쌤 이름 누구? 성윤정쌤. 똑같아요? 1에서 5반이에요 그럼? 6반 나래? 김나래쌤. 몇 반이요? 그분 거기는? 8반이요. 몇 반이요? 8반까지요? 그럼 9반에서 몇 반까지 있냐 너네? 9반에서 11반? 그럼 9반 10 11 누구요? 모르는 사람 뒤짐. 걔네 7반인데 쌤은 다르네요. 왜? 저희 김현미. 누구요? 김현미 쌤이 거기요? 그러면 7, 8, 90이요? 아니면 7, 91이에요 그분? 왜 그렇게 해요? 희한하네. 뭐 어쨌든 근데 세 분 다 감정이입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 지치운 불빛 어떻게 합니까? 화자의 지친 감정이
불빛의 입이라고 쓰세요.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예.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감정이라 하면은 뭐 불쌍한 외로운 불빛 이랬으면 내가 뭐라 안 해. 예. 근데 이거는 지치는 좀 시시비비가 갈리죠. 모습이잖아요. 모습이 투영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근데 이게 땅 끝에서도 뒤지게 나와요. 감정입이. 아까 진짜로 어지러웠는데 이건 수특에서도 이렇게 안 보는데 뭐 어쨌든 그러고 또 뭐야?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왜? 그러니까 내 생각 얘기하는 거겠죠? 자 보시면 일단은 감주 자체는 뭐예요? 향토적 시어거든요. 근데 어떻대요? 달디단 미각적이죠. 그 다음에 따끈한은요 촉각적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달디단 따끈한 감주니까 무슨 이미지예요? 그렇죠, 복합입니다. 이거 공감각 아니에요. 왜냐면 공감각이면 뭐야? 섞여 있어야 돼요. 따끈한 단맛 뭐 족가라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갈려요. 왜냐면 그 뭐야 앞부분인가 뒷부분 쌤은 복합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공감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가지고 싸움 붙이세요. 몇 반? 3반? 몇 반? 너는 3반 쌤이 이거 공감각이래요. 너네는 1반 쌤이 복합이래요. 그거 싸움 붙이세요. 같은 쌤인데요. 뭐야? 아니야 그거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이 공감각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필기 있어요? 아니 내가 필기 받은 거에도 거기 안 써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달디단 따끈함이 아니잖아. 달고 따끈함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복합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봐. 알겠죠? 아니면 지금 필기한 거 있어요? 교과서 있어요? 또 시작됐구만. 이거 또 시작됐어. 근데 얘는 진짜로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건 복합이야 무조건. 있어요? 이 공감각이라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하나 찾아야 돼요. 이제 영상 노찬성 땅 요거다.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이 공감각. 달디단 따끈한 감주는 아예 필기가 없네. 복합 그런 거는 말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따로예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게 따로 있는 게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복합적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공감각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거는 그냥 이거 공감각이라고 나면 교육청 내가 대신 찔러줄게요. 말이 안 돼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돼요. 너네 선생님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몇 교시야 그거? 1교시야? 그래서 그래요. 1교시라. 너희 선생님 그날 피곤했을 거예요. 전날 술도 좀 드셨거나. 이거 안 해. 이거는 다시 가서 물어봐. 선생님 이거 복합 공감각이에요? 이러면 아니 복합인데? 근데 쌤이 그랬잖아요. 미안. 바꿔줄 거야. 얘는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뭐야? 내가 옛날에 먹던 그 감주가 떠오른 거고 그 다음에는요. 그런 생각에 헤매인다. 고향이 그리웠나 보죠. 그런데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이것도 그런데라고 하면요. 여기는 장면 전환입니다. 원래는. 시상 전환은 뭐예요? 시적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불행하던 게 갑자기 기뻐지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시상 전환인데 여기는 내 외로움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떠올랐다가 갑자기 이제 어머니 나왔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다가 그 뒤쪽에서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 시상 전환이라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것도 아마 뭐야 거긴 또 제대로 된 거는 그 감정이 바뀌는 건데 그냥 넓게 이렇게 표현해. 내가 봤을 때 그냥 이걸 시상 전환이라고 때린 거는 뭐냐 땅끝하고 그냥 엮어가지고 문제 내겠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거기서도 그런 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시면 되니까 그냥 우리는 시상 전환이라고 외우세요. 원래는 장면 전환이 많습니다. 흰바람벽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시상 전환. 왜? 내신 시험 봐야지. 내신 봐야지.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 흰바람벽에 뭐가 있어요? 푸어하고 올더 마더가 있죠? 뭐예요 이거? 내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도 있죠. 두 번째는 이따 언제 나옵니까? 뒤쪽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 그렇게 해서 하나 둘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리워하는 대상 첫 번째.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뭐 하고 있어요? 추운데 어떻게 추워? 시퍼렇게 추워. 그러니까 이게 공감각인 거지. 아까처럼 뭐 따뜻한데 어떻게 따뜻해? 단 따뜻함 이르게 아니었잖아. 달고 따뜻한 거잖아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따로따로고 얘는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 이게 엮여 있으니까 이건 공감각적 이미지 또는 심상이라고 하는데 그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에서 나타내고 싶은 거는 시퍼런 건가요? 추운 건가요? 추운 거니까 원래 나타내고 싶은 걸 앞으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추운 건 촉각? 아니면 뭐 다른 거? 추운 거 뭘로 느껴? 촉각으로 느끼죠? 뭐 눈으로 보면 이게 차가운지 아냐? 그래서 촉각을 앞으로 빼면 됩니다. 촉각의 그렇죠 시각화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은근히 또
시험장에서 헷갈린다고요. 이걸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걸 앞으로 빼버리면 됩니다. 그만큼 춥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차디찬 물은 뭐만 있는 거예요? 촉각만 덜렁 있죠? 여기에 손 담그고 엄마가 배추, 무 씻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흰 바람벽에 뭐가 나타난 겁니까? 엄마 떠올린 거고. 아이고 뭐고. 그 다음에 으짜. 하필 여기야. 그 다음에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근데 이게 그냥 이 텍스트 자체로 보면요, 백석이 변태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 개포가 이런 거는 또 뭐야? 향토적 시어예요. 이 나지막한 집에서 그 지아비가 무슨 뜻이죠? 남편이거든요. 남편과 마주 앉아 대국국, 얘도 향토적 시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 남편하고 앉아서 저녁을 먹고 어린 거,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있는 유부녀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뭐죠? 가정 파괴범인가요? 왜 이런 걸 떠올릴까? 뺏겼다. 사랑과 전쟁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너네 학교 쌤 필기 보니까 뭐 진짜 자신의 부인이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은 옛 연인이거나 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이 부분 때문에 뭐가 심화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외로움과 비참함이 더 심화된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상상입니다. 안 좋은 상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얘 심신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떠오르는 거야, 내면에. 안 좋은 게. 이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두 번째고, 안 좋은 생각, 상상입니다. 그냥. 실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다음 요까지죠. 먹는 닭까지. 그리고 그런데 또 나오죠? 그냥 시상 전환이라 외우기로 했죠, 우리?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엔가 뭐가 또 떠오릅니까, 이제? 넘겨도 됩니까? 이 흰 바람벽엔 뭐가?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글자들이 지나간대요. 저 글자들이 뭐야? 이제 화자의 내면 생각이에요. 아이고. 자자자자, 흰 바람벽에 이러한 글자들. 화자의. 그래서 뭐래? 이제 슬슬 시작해야죠, 정신승리.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죠. 난 그냥 이렇게 태어났다고. 내 가난과 쓸쓸함은 뭐예요? 내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은 좋대도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요. 어쩔 건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 호젓한 것, 사랑,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래서 이제 화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뭐지 그러면? 그리고 나를 이번에는 뭐 하듯이? 위로하는 듯이, 또는 울력하는 듯이. 위로하다, 울력하다가 뭐 이렇게 위로 올려준다는 거죠.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이런 거 해요. 눈질하고 주먹질을 하는 거. 그렇죠. 파이팅 하는 거죠. 내면의 의지를 북돋는 행위를 하면서 글자가 지나가.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한 것들은 모두 어떻게? 그 의지 깽깽이로 만들어놨다고 써놨죠. 자신의 처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초생달 바구짓꽃 짝새 당나귀 듯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처럼 귀해하고 사랑하는 인물인 거죠. 나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 가난 쓸쓸함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극복 의지 정도입니다. 극복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극복 의지까지만이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나열했죠. 그래서 땡내기, 짝새, 마구짓꽃, 초생딸, 풋잼, 도연명 말해. 그래서 따마 이거 어디다 쓸까? 몇다 쓸게요. 화자 또한 이들처럼 가난하지만, 그러니까 저 초생딸, 바구짓꽃, 짝새, 당나귀는 순수함,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는 딱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고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함과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슨 법도 있어요? 얘가 위로 가고 여기 아래로 가야 됩니다. 이거 도치예요. 이렇게 도치법이. 얘네가 그러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살아가도록 했답니다. 1시간 안에 두 개나 때렸네. 그냥 진짜 확 나가버려?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냐면은 오늘 못 오면 토요일 날 와두세요. 토요일 쌤하고 진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혼자 미친 듯이 나가면 또 이제 욕 처먹어요. 아니 맞추기로 했잖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정우쌤한테 욕 개처먹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 날 못 온다 그러면 나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토요일 10시랑 6시에 보충 가도 됩니다. 새 건물로. 그래서 새 건물 해서 한번 새집 증후군 한번 당하고 오실 분은 얘기를 하십시오. 예? 시원하다고요? 아니요. 쉴 건데, 야 잠깐 이것 좀 물어보자. 쉴 건데
자, 땅끝 봅시다. 땅끝. 땅끝. 자, 여기서 얘기하는 땅끝은 일단은 어떤 뜻이에요? 자, 일단 너가 땅끝에 내몰리면 어떻게 돼요? 뒤지죠? 밀면은. 일단 그래서 첫 번째 땅끝의 뜻은 그겁니다. 근데 얘가 거기 갔더니 어때요? 가서 떨어져요? 갔더니 뭐래? 배 뜬금없이 희망을 발견하죠. 왜? 삶을 포기하면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시가 맥락이 좀 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잘 가요. 뭐 어려워, 힘들어, 좌절해.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네? 하고 말아요. 그래서 맥락이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그리고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시입니다. 그래서 틀려오면 뒤져요. 쉬운 시입니다. 되게. 중학교 2학년들이 배웠던 시예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해서 이 고운 노을이 뭐예요? 화자에게 화자의 이상, 또 화자가 지향하는 곳이죠. 이런 거를 보고 싶어서 뭐 했어요?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어. 산 너머에 있는 걸 보고 싶어서 이제 뭐해? 그네를 타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그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네가 해주는 게 뭐야? 그네. 이상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주는 애죠. 근데 문제는 그네 올라갔다가 안 내려와요? 내려오죠. 결국에는 뭐예요? 이상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주지만 결국에는 나를 현실에 속박되게 하는, 끌어내려버리는 역할도 합니다. 중의적이에요. 그래서 해줌과 동시에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네가 조금 중의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쫙 올라가서 발을 굴렀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노을을 보려고 갔어. 내 이상을 보려고 갔는데 이상이 어디 갔어? 먹혔네? 이상이 끝났어요. 내 이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 추구가 좌절되었죠. 그리고 무슨 법이에요? 어둠이 잡아먹었대요. 잡아먹는 건 개나 소나 다 되니까? 화류법. 의인법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돼야 됩니다. 근데 뭐 잡아먹는 거야 뭐 짐승도 하는데, 그래서 화류법 정도로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 무생물을. 근데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저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대죠. 그래서 요 삐걱삐걱이 일단은 음성상징어로, 삐걱삐걱은 뭐예요? 의태어야 의성어야? 그렇죠. 삐걱삐걱 댄다? 삐걱삐걱 소리겠죠. 그네가 삐걱삐걱이면 삐걱삐걱이 의태어도 있죠. 너 왜 이렇게 삐걱대니? 근데 그네가 어떻게 삐걱대냐? 이렇게 움직여요 그네가? 그러니까 얘는 의성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떨고 있었어. 어따 대고 반말이야? 이게 어쨌든 간에. 근데 이 그네줄이 뭐 하고 있대? 떨고 있대죠. 왜 떨어? 이게 지금 난 이해가 안 돼. 그냥 학교 필기대로 얘기해 줄게요. 감정이입이래요. 학교 필기. 난 이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근데 세 분이 다 합의를 하신 것 같아요. 모든 반이 다 그렇다는데 맞아요? 한 사람들? 감정이입이래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그네줄이 떨고 있죠. 왜 떨어? 내가 뭘 느꼈어 지금? 내가 이상을 보려 했더니 내 이상 잡아먹힌 거 봤죠? 어때? 슬프고 좌절하죠? 그렇죠? 화자의 좌절이 어디로? 그네줄에 투영되어서 떨고 있는 거다. 근데 감정이 밑다구로 하면 모의고사 때 다 틀립니다. 차라리 뭐 슬픈 그네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누가 슬퍼? 그네줄이 왜 슬퍼? 슬픈 거는 화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떨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거 뭐다?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맹문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좌절 및 불안이 그네줄에 투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1등급 나와야죠. 그 다음에 아이고야. 그러면 여기까지 1년까지는 뭐 얘기한 거냐면요. 1년 얘기한 거 이상이 차전을된 어린 시절 얘기한 겁니다. 갑자기 뒷골이 땡기지? 됐나요? 넘겨도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린 시절이 이어져요. 2년에 살짝 어린 시절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갔노? 어릴 때는 뭐 하듯? 나비를 쫓듯. 뭐뭐 하듯? 무슨 법? 그렇죠. 뭐뭐 하듯. 어릴 때는 나비를 또 쫓듯. 그래서 뭐뭐 하듯. 이거 뭐다? 이거 직유법이다. 그래서 나비를 쫓듯. 그래서 여기서는 나비도 역시나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쫓듯 그냥 뭣도 모르고 뭐야 아름다움에 취해서 땅끝을 찾아갔다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땅끝이 그렇게 자신에게는 뭔지를 몰랐어. 위험한 건 몰랐는데 가보니까 이 땅끝이 내가 알고 있는 끝이,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미지의 세상이 땅끝인가? 나락으로 가는 직행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부분이 일단은 이 땅끝이 중의적 시어인데 일단은 여기서의 땅끝은 한반도의 최남단이고, 그리고 어린 시절의 땅끝이니까요 모험과 미지의 세계를 나타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어린 시절 이상적이라 생각된 거군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이상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커서 보니까 이거 뭐더라? 땅끝은 그냥 누가 밀면 아리마생 하는 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다?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다. 왜 끝이 아니야? 저승으로 가는 그런 길이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아니라 현재 옛날에 생각했던 그 끝이 아니다. 지금의 인식되는 좀 안 좋은 땅 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어떻게 된다? 별로 안 좋은 데잖아요. 하지만 니들이 살다 보면 몇 번은 서요. 거지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의 땅끝 있죠? 여기서의 땅끝은 뭐예요? 그럼 세 번째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의 땅끝은 좌절과 절망의 공간. 그래서 여기 땅끝, 여기 땅끝이 어때요? 지금 뜻이 다르죠? 그러면 뭐 물어보겠죠? 여기 A 치고 여기 B 친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 원래 서술형으로 해내야 되는데 이번에 서술형 안 낸대요? 1등급 40명 나올 것 같다고 서술형 내자고 해요. 난이도 높여 계속. 또 개나 소나 또 100점 나오면 어떡해. 도발해 빨리. 중세국어 개 쉽다고 막 외부지문 내달라고 하고. 격차 벌려야죠. 다 시험을 내가 안 보고 니들이 봐서 그냥 막말하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 자, 이것도 이제 무슨 법이에요? 화류법이다. 왜? 뭘 계속 얘는 왜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니? 어둠이 먹고 이번엔 파도가 끊임없이 먹어요. 그래서 얘도 무슨 법이에요? 그렇죠. 얘도 화류법이죠. 그래서 일단 얘도 화류법이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파도가 막 오니까 물러설 곳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서 있을 땅을 계속 먹어 들어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런 쳐야죠.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주춤주춤하면서 런 친다. 딱히 안 써도 되죠. 그래서 뒷걸음질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언은 뭐 하고 있어요? 땅끝이라는. 그래서 이언 땅끝이라는 오고 갈 데도 없는 거지.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넘겨도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거 두 개가 한 연이에요. 3, 4연이 아니에요. 그거 3년으로 다 묶어버리세요. 그거 그럼 통으로 3년입니다. 통으로 3년이라 쓰시고 나눠지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자 근데 이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언제랑 대비되는 예죠? 이연의 어릴 때 있죠. 대비 또는 대조되어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돼 있어요. 예전에 뭐 나비 쫓듯 못 뛰어가요. 가다간 뒤집니다.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거 또 뭐 하려고? 먹으려고. 그래서 이것도 무슨 법? 이거 화류법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내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진 않았다고. 옛날과 달라. 옛날에는 내가 찾아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찾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주식 망했나 보지. 그래가지고 지금 삶의 고비에 와 있는데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이 땅에 그래서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이다. 절망적 상황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개 뜬금없이 뭐래? 그런데 좋대. 갑자기 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힘들다고. 여기가 갑자기 이게 시적 근데 이게 시상 전환이죠. 여기가 진짜 시상 전환이야. 왜? 뭐에서 뭘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 이래야 시상 전환이에요. 이래야 시적 분위기나 시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뭐 흰바람벽하고 엮이겠죠? 거기에서도 이런 게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상하답니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대요. 이게 뭔 해괴망측한 무슨 법 일단 위태로운데 아름다워? 그렇죠. 역설이죠. 역설법이죠. 왜? 절망 속에서 뭘 주식이 올랐나 봐요. 가나? 올랐네?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아까 파도는 뭐였어요? 나를 잡아 처먹고 있던 애죠. 땅 끝은 늘 어때요? 젖어 있대요.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을 온대요. 그러니까 주식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도박과 주식은 끊을 수 없어. 그래서 젖어 있다는 게 난 여기서 그래서 파도가 이게 적시는 건데 그럼 오히려 지금 이게 젖은 거를 긍정으로 보는 건가? 난해해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2학년에서는 그냥 필기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너네 학교쌤도 필기가? 없던데? 딱히. 왜냐면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될 거야. 땅끝은 늘 젖어 있다라는 게 뭐 희망을 품고 있다? 내가 못 보던 거를 새로 봤나 봐요. 거기서 땅끝에서. 그래서 이거를 맨날 쳐보려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 속 희망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보려고 중독됐죠? 여기서 그걸이 뭐예요? 이 그걸은 이겁니다.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희망. 이 도파민을 못 이겨가지고 또 몇 번을 여기에 이르리라. 뭐 한다는 소리예요? 다시 오겠대요. 이 사람 도박한 것 같은데 정성 카지노에서 좀 따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깨달음을 되새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힘들 때마다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나를 극한으로 내몰아가지고 희망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 깨달음을 얻기 위해 뭐 하겠다 몇 번 방문하겠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근데
어떻게 끝냈어요? 어떻게 끝냈어요? 똥 싸다 말았죠? 네. 서술어 어디 갔어요? 서술어가 어디에? 어디? 그런데 이상하게 하지. 거시 뭐야 이게?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명사용 종결은 식상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를? 서술어 생략 또는 문장 성분 일부 생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서술어를 생략해서 여운 형성한다. 아니 뭐 문장 성분 일부를 생략해서 여운을 형성한다. 맞는 말이죠. 서술어도 보니까 문장 성분이니까. 그래서 학교 필기를 보면은 애초에 그냥 그딴 게 없네요. 화류법, 감정이입, 역설 이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감정이입일까? 그리고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 형성했다는데 감각적 이미지 뭘까요?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그런 거 있었나요? 일단은 요거 뭐예요? 삐걱삐걱. 그렇죠. 청각이죠. 청각적 이미지 쓰세요 여기다가. 삐걱삐걱에 청각적 이미지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각적 이미지들 같은 거. 왜냐면 애초에 지금 이게 감각적 이미지가 꼭 특정 개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시화나 어떤 부분에서 무조건 감각적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건 아닌데 이게 중학교 1학년 개념이고 모든 시는 일단은 시각적 이미지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눈깔로 보고 머리 쪽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미지를. 그래서 일단 시각적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시고 뭐 노을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노을이 어둠에 이렇게 잡아 먹히는 거나 그런 것들 다 시각적 이미지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숙제가 어디까지입니까? 숙제가 어디까지예요? 땅끝이 78쪽까지 아닙니까? 답지 포함해서 어떻게 해라? 풀어와라. 네가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는 어차피 복습 테스트 보면 다 뽀록이 나니까요. 복습 테스트 준비 야무지게 해오시고 숙제는 수업 전까지 해오시기 바랍니다. 복습 테스트 수요일 목요일이신 분들은 월화에 놀지 말고 공부를 하시고 그러고 복습 테스트에 중세국어 포함해서 봅니다. 중세국어 포함해서 새로 오신 분들은 제외. 넌 영상 받았잖아. 희정이 영상 받았으니까 자네는 훈민정음, 세종어지 훈민정음 할 수 있어야 돼. 자네도. 너는 1, 2주 일찍 왔잖아. 진성이는 일찍 왔으니까 너도 영상 꼭 보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분은 중세국어는 아직